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소복히 쌓인 눈길 꽁꽁 얼어서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는데요. 오늘 아침 구두 신고 출근하신 분들 빙판길 꼭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스튜디오를 벗어났습니다. 제가 현재 있는 곳은 국회 정론관인데요. 소위 십상시와 환관정치 그 사건의 내막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직접 취재하고 방송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국회로 왔습니다. 살짝 녹음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정윤회의 국정개입 문건 파문, 오늘은 그 권력 암투의 당사자로 알려진 박지만 이주희 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 청와대 문건 100여 건 다량을 입수를 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의혹 등이 담긴 청와대 보고서가 의도적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정황이 유력하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제안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 회장의 제보를 받고도 그저 누군가의 농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지 않았고 특별 감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건을 입수한 박 회장은 김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남 원장은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청와대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왜 이 같은 문건의 진위를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덮었을까요? 정윤회 씨를 둘러싼 문건 파문은 이제 그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국정 인사 개입 정황들이 포착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찌라시를 짜깁기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문건 속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로 바뀌어가는 형국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이 된 박관천 경정의 근무지인 도봉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현재 유출 경로도 유출 경로지만 지금부터 검찰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대목은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건넸는가. 박관천, 조홍천 두 사람이 아닌 제3의 인물이 있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팟짱은 오늘도 정윤회 씨의 문건 파문에 주목하겠습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을 만나서 문건의 진위 여부와 기밀 누설 문제 그리고 검찰 수사의 방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 의원은 이 사안을 쿠데타적 상황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요. 정윤회 씨의 증거인멸적 행위에 많은 구멍이 있고 현재 정 씨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정윤회 문건 파문의 내용을 샅샅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 최지용 기자와 함께 비선실세와 이른바 십상시의 면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인사개입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환관정치 그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문제를 조사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문건 파문이 일파만파 연일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정치부 최지용 기자와 함께 정윤회 씨 비선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새로운 뉴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 비밀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최지용 기자가 매일 그 녹음하고 있는 이 녹음실에 제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국회 본청 정론관 한 규퉁이에 약 이게 얼마만한 공간입니까 이게? 3분의 1평 정도 돼. 3분의 1평? 야, 그러면은 3.3 제곱미터도 안 되는 1.1 제곱미터 수준에 불과한 곳에 최지용 기자와 제가 지금 꽉 차 있어요. 무릎이 맞닿아 있습니다. 무릎이 맞닿아 있어요. 이게 지금 그 공기가 안 통해. 너무 네. 등치 큰 사람 둘이 앉아 있으니까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자, 전국만큼이나 우리가 이 답답한 공간에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이 정윤회 씨의 의혹, 그 비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얘기들이 오늘도 또 나왔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그 정윤회 씨와 조응천 전 비서관 사이에 그 공방전, 폭로전 형태로 지금 이 전국이 흘러왔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와서는 어떤 양쪽의 이제 어떤 추가적인 폭로보다는 그 실체적인 그 이 정권 이 운영에 개입했던 인사 개입설이 본격적으로 많이 그 제기가 됐습니다. 네. 특히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어떤 행적이나 그리고 인사 개입설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는데요. 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한겨레에서 보도한 이제 문체부와 승마협회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네. 많이 알려져 있듯이 그 정윤회 씨의 딸 승마 선수죠. 예, 승마 선수로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도 메달을 땄는데요. 네. 이 딸의 승마 이 국가대표 선출을 위해서 정윤회 씨가 이제 승마협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네.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압력을 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 문체부가 감사를 이제 승마협회에 대해서 이제 이례적인 감사를 이제 실시를 하는데요. 네. 정윤회 씨의 딸과 그 다른 선수, 그러니까 예. 두 사람 모두 문제가 좀 있다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게 되는데요. 정윤회 쪽도 문제가 있다. 네네, 양쪽 다 뭐 좀 결격의 사유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문체부의 체육국장과 체육과장, 그러니까 담당자와 실무자가 동시에 이 좌천성 인사를 받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한겨레가 이제 승마협회를 집중적으로 취재한 결과 복수의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네. 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정윤회 씨의 딸이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도 올해 초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문체부 복수의 관계자들이 물론 익명으로 증언을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문화체육부 현장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압력 행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통령이 네, 그렇습니다. 개입을 네. 했다는 거가 네. 저는 핵심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문체부의 국장과 과장, 완전히 담당 그 실무자들 수준인데 이 그 정부 부처의 담당 실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좌천성 인사에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네. 아닐 수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네,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일정 이게 신빙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네. 익명의 어떤 진술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뭐 상식적으로 일단 안 맞는 일이니까요. 네. 그 대통령이 국장이나 과장의 인사까지 직접 챙겼다라는 거는 좀 국민들의 상식선에서는 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의 어떤 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네. 실제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요. 네. 아주 신중하게 좀 접근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직원들 사이에 문화체육부 이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설처럼 굳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앞으로 이 지금 전체적인 의혹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특히 이제 청와대가 지난번 세계일보 보도 이 문건 보도가 나왔을 때 찌라시를 짜깁기 한 것이다라면서 네, 즉각적인 그 소송
절차에 돌입을 했었는데요. 오늘 나온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어떤 입장인가요? 아직 민경욱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지 않았고요. 네.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승마협회 관련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나왔던 거고 네. 사실 새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국장과 체육과장의 인사에 직접 개입했다 이 부분인데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만간 해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후에 민경욱 대변인의 입을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어제까지는 정윤혜 씨와 조홍천 전 그 공직기강 비서관 사이에 그 이른바 진실 논란 핑퐁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만났냐 안 만났냐, 만났다면 언제 만났냐, 전화는 했냐 안 했냐, 전화는 했다. 이재만 비서관도 전화 통화는 했다. 여기까지 이제 그동안 계속 그 나왔던 진술들을 번복하거나 중앙일보 정윤혜 씨, 그렇죠. 정윤혜 씨가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점점 바뀌어 나가는,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은 그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직접 인사에 개입했던 정황들이 네, 그렇습니다.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까지는 만났냐 안 만났냐 이게 중심이었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그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국정에, 인사에 직접 개입을 했던 정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앞서 말씀해 주신 문체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문체부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한겨레는 이제 체육국장과 체육과장의 인사 이야기를 했지만요. 일부 매체에서는 그 류진용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그 해임되는 과정에도 이 그 권력 암투가 개입돼 있다. 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그 박지만 전 회장의 그 육사 동기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박지만 회장의 육사 동기죠. 예. 이런 사람들의 인사에도 이 권력 관계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유준용 전 문화체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요. 이 건이 아니더라도 당시 이 해임 그 인사가 이상하다는 평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일 잘하는 사람 왜 자르냐라는 게 야당의 평가였죠. 그나마 국무위원 중에서는 가장 일을 잘한다. 그리고 바른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데요.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해임이 됐고 또 사실 그 이후에 이제 후임을 못 찾아가지고 상당 기간 또 이제 공석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의회의 인사였는데 이런 의회의 인사 또는 비상식적인 인사들이 이런 정윤회 씨나 어떤 비선 라인의 무리한 인사 개입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냐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민석 의원이 새정치연합 의원이 오늘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또 밝혔는데요. 김진성 전 평창올림픽 준비위원장의 그 7월에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사퇴를 했습니다. 유치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기도 하고요. 이 올림픽 준비가 만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퇴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로 사퇴를 하냐 이것도 그 당시 잘 이렇게 해명되지가 않았던 부분인데 여기에도 그 안민석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도 김긴춘 비서실장과 정윤회 씨 사이에 권력 암투가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기를 촉구한다. 청와대가 이 부분을 해명해라라고 안민석 의원이 주장을 한 거죠. 네, 주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오후에 또 안민석 의원을 좀 만나보기로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이제 신경민 의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제기했던 정보위 간사죠 지금. 국회 정보위 간사, 그 국정원을 다루고 있는 정보위 간사인데요. 국정원의 1급 국장, 1급 국장이라면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1급 국장인데 이 사람이 소위 박지만 라인의 인사로 불리는 1급 모 국장이 이제 해임됐다. 이제 사실상 해고가 됐다라는 그 배후에 정윤회 씨가 있다라는 제보를 입수를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경향신문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진위 관계였다면 오늘은 인사 개입 정황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내일은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언론들의 취재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사들이 전부 TF를 꾸리고 전부 지금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취재를 달라붙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주목을 하는 언론 가운데 제일 중요한 언론이 바로 세계일보입니다.
문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일보가 이 문건을 제일 처음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기사를 내보냈어요. 바로 박지만 이지 회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세계일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첫 문건을 공개하면서 첫 보도를 한 뒤에 사실상 좀 소극적인 좀 스탠스를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뭐 일면에서 아예 이 내용의 기사가 빠진 적도 한 이틀 정도 있었고요. 네. 뭐 이후에 기사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중 있는 기사들을 내보내지는 않았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좀 이 전국에 좀 네. 움직임을 줄 만한 좀 임팩트를 줄 만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박지만 회장이 지난 5월 중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 네. 예, 지금 조응천 전 비서관이 몸담고 있었던 곳이죠. 네. 여기서 다량의 문건을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작성된 문건을.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이 공직기강 비서관실 문건을 언제 입수한 거죠? 5월에 입수를 5월에.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박지만 회장은 4월 그 이전부터 그 어떤 자신을 둘러싼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감지를 했었다고 하고요. 네. 5월에 이제 이 입수한 경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 이런 문건이 나한테까지 흘러 들어온 걸 보니까 이제 청와대 보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구멍이 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판단을 하고 김기춘 실장 그 당시에 이제 정호성 비서관과 김기춘 실장 쪽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네. 또 별도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 네. 쪽에도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군 출신이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인맥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쪽에도 이런 청와대 문제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세계일보 기사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네. 청와대에서 이렇게 보안이 새는 구멍이 난 문제를 청와대가 감찰해서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정원에게 맡겨야겠다. 라고 판단을 네, 박지원 회장이 박지만 회장이 판단을 해서 그거를 남재준 측에다가 이제 전달을 했다. 네. 양쪽에 전달을 한 거죠. 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이거를 이제 사실상 묵살을 했습니다. 네. 이 박지만 회장의 요구를. 근데 반대로 남재준 원장 쪽에서는 네. 이 감찰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 보도에 따르면 그랬는데 결국 얼마 안 가서 7월에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제 해임이 됩니다. 예. 사실상 경질이 그렇죠. 되죠. 사실상 경질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연장선에 있지 않냐. 이런 거를 이제 세계일보가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네. 문건은 약 100여 건이라고 하고요. 네. 박지만 회장에게 이 들어간 문건은요. 여기서 좀 또 봐야 될 게 이제 문건이 그러면 과연 진짜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된 거냐. 그렇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자, 우선 그러면 박지만 회장이 지난 5월에 입수했다는 그 100여 건의 문건, 네. 이 문건은 누구에 의해서 전달이 된 거냐. 네. 그러니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작성을 했으니까 일단 둘이 압축이 돼요. 자, 박관천 경정 그리고 조응천 전 비서관. 네. 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능성으로 추론을 하는 네, 것입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작성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자, 그게 있고요. 그러면 그 밖에 제3의 인물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 도대체 누가 박지만 회장에게 이 문건을 갖다 줬는지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문건이 들어온 걸 가지고 박지만 회장은 왜 국정원에 또 청와대에 도로 이것을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문제를 저희가 한번 의혹을 제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박지만 회장 입장에서 보자면 야 이거 나라가 난리가 났다. 네. 청와대 문건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이럴 수가 있는 거냐라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당시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정윤회 씨가 사람을 붙여서 자신을 미행했던 네. 이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것을 좀 보자라고 했을 가능성도 네.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전자는 사실 너무 단순한 그렇죠. 생각이죠. 박지만 회장이 국정을 걱정해서 이 청와대와 국정원에 이거를 조사해달라고 단순하게 넘겼을 리는 만무할 것 같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미행과 관련한 네. 미행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네.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도를 통해서 되게 불쾌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걸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다수의 문건이 나온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 정권 하에서 상당히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좀 제거하고 정리할 만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찾았을 때 정리할 수 있는 인물은 저는 제가 그 박지만 회장의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네. 딱 두 사람 떠오를 것 같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와 또는 청와대 밖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권력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소위 이제 정윤회 씨와 묶여지는 비선 라인과는 네. 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이런 것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 나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는지 좀 네. 알아봐 달라라고 네, 그렇죠. 부탁했을 수가 있다라는 추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참 취재가 안 되니까 추론 중심의 방송을 하고 네, 있어요. 참 네.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박지만 회장이 이런 문건을 가져와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서서 보안감찰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청와대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데 박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보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긴급 점검을 좀 해봐라라는 지시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김기춘 실장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가 필요 없다. 네.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 당시 홍경식 민정수석이죠. 홍 수석한테 누군가가 무고를 하고 있으니 네. 그 음해 세력을 색출해라. 그러니까 도대체 보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왜 새는지에 대해서 점검은 안 하고 누가 음해 세력이 존재를 해서 하고 있는지 그 음해 세력을 색출해라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네. 바뀐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을 누군가 하던데요. 네. 배에 구멍이 났다고 누군가가 이제 말을 했는데 네. 구멍이 난 걸 찾지 않고 구멍이 났다고 말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니까. 라고 하고 배는 구멍이 난 채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저달을 봐라라고 네.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그 손가락이 누구 손가락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 손가락의 주인을 찾아내라 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국면인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청와대가 지금 제대로 지금 특별 감찰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 보도를 중심으로 볼 때 자, 그동안 정윤회 씨와 그다음에 그 조홍천 전 비서관 간의 갈등이 그 진위 공방이 진실 네. 게임이 있다가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박지만 회장. 네. 자, 이러니까 이 축은 이제 두 개의 축에서 세 개의 축으로 변환되는 네.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삼각편대예요. 자,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정윤회 씨와 문고리 권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십상시. 십상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박지만 회장. 이렇게 조홍천 비서관 그 등을 위시한 이제 박지만 회장 쪽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세계일보 오늘자 세계일보 보도가 박지만 회장이 전면에 등장한 첫 번째 보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 씨 사이에 권력 암투설이 있었지만 오늘 세계일보 보도는 사실상 이 박지만 회장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 암투설이 설이 아니라 실질적인 암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문건이 밖으로 유출된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또 하나 이제 왜 지금 이 연말에 이 시점에 와서 이게 외부 언론에 공개됐느냐도 한번 대사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계일보 보도는 또 약간 그런 부분에서 힌트를 주는데요. 네. 가장 저희가 또 이 기사에서 가장 편하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박지만 회장이 이 문건 여러 개를 입수를 했으니까 네. 그 문건이 박 회장을 통해서 이 세계일보나 이게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된 가능성이 가장 높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박 회장은 그런데 왜 이걸 그러면 언론에 노출했느냐를 또 생각을 해야겠죠. 네. 만약 박 회장이라고 한다면. 네. 그럼 박 회장이 아니라면 또 이걸 누군가가
언론에 노출했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 박 회장이 이제 청와대에 감찰을 부탁한 남재준 당시 이제 국정원장 쪽에서 또 이 문건이 밖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남재준 국정원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욕은 엄청 먹었지만 뭐 똘똘 뭉친 그 군인 정신으로 네. 국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막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문건을 만약에 제가 남재준 국정원장이라면 이런 문건 봤으면 정말 비분관계했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네. 뭔가 이게 근데 본인 선에서 뭔가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자기가 이제 해임되는 사실상 해임되는 결과까지 당친 상황에서 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리크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뭐 그쪽 라인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또 이 외부로 또 공개되지 않았을까 네. 두 가지 추론을 제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저희가 언론에 난 보도를 토대로 해서 도대체 이 문건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 외부로 특히 네. 언론에까지 전달되게 됐는지 그 유출의 경로 뿐만 아니라 의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문건을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외부로 알려서 십상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권력 안에 네. 있었던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검찰이 도봉경찰서 그리고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어떤 건지 좀 상황을 체크해 주십시오. 네, 그 박관천 경정이 네. 예, 몸담았던 두 곳이고요. 네. 여기에 사실상 박스로 뭐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다. 그리고 뭐 정보 경찰관들이 서류 가방에 문건을 몇 개씩 들고 다녔다. 뭐 이런 지금 설이 돌고 있으니까 네. 이런 걸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발빠른 행보입니다. 특히 지금 사실상 이 고소 고발이 접수된 지 이틀 만에 그렇습니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박관청 행정은 지금 3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늘까지 3일 연속 병가 휴가를 내고 있고요. 네. 검찰 수사에는 적극 이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아무래도 이 문건의 진위 내용보다는 네. 유출 부분에 더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히 빨리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 초반에는 청와대 비서관들 이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비서관들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어제 청와대가 해명을 했죠. 출석을 해서 협조를 할 것이다라고 네, 했기 네.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가 이 유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위는 어떻게 될까요? 진위 부분은 아무래도 좀 뒤로 묻히겠죠. 사실 이제 진위 여부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도 주셨기 네. 때문에 네. 진위 여부는 이제 검찰 쪽보다는 그나마 이제 국회에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그 운영위원회 이제 청와대 네. 비서실을 이제 감사하는 네. 국회 운영위원회가 네. 소집이 돼야지 네. 지금 김인수 실장이나 그렇게 되면 소집이 되면은 정윤회 씨도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네, 정윤회 씨도 요구할 수 있고 당연히 그 전현 이제 비서관들은 네. 국회에 출석해야 될 의무들이 있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운영위 소집이 좀 이 내용을 밝히는 데에는 좀 가장 이 앞에 있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이 이거를 뭐 전격적으로 응해줄지 일단 뭐 야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뭐 운영위가 바로 소집되는 거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또 운영위를 주구장창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언젠가는 상황에서. 해야 됩니다. 네. 네.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조만간 열리지 않을까. 지금 예산도 처리된 네.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여당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여당의 역할을 할 때입니다. 청와대가 저렇게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고 지금 그 국정이 혼돈과 비탄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여당이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운영위 안에서 도대체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네. 문건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빠져나갔고 이것을 좀 알아봐야 되는 게 국회의원들의 역할인데 이것을 계속 그 청와대 감싸기나 청와대를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미룬다면 국민적 비판에 또 직면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선 야당이 조사단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뭘 하고 있습니까? 야당의 그 조사 활동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만도 못해.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하는데. 답답한 국면이 있는데요. 네.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협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언론에 이제 뭐 정윤회 씨를 비롯해서 네. 뭐 조홍천 비서관이나 등등의 인물들이 뭐 언론은 사겠지만 뭐 저 같아도 굳이 야당에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난감한. 대략 난감. 네, 그러니까 뭐 누굴 만나고 뭐 자료를 입수해야 뭔가를 네.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야당 쪽에서는 일단 이 좀 뭔가 그동안 나오지 않은 제보를 좀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신경민 의원이 처음으로 어떤 새롭게 들어온 제보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네. 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제보들이 들어와야 뭔가 좀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뭐 일단은 뭐 문건도 지금 뭐 입수를 했는지 어쨌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돼서요. 네. 문건 입수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문건 입수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일부의 그 조사단 단원들이 우리는 문건을 봤다라는 네. 얘기는 기자들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몇 가지 제보가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를 앞서 나가서 터트리고 리드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일단 언론들이 다 취재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상황 종합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눈치가 역력하더라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최지훈 기자는 정윤회 전문 기자가 됐어요. 저 야당 출입 기자인데 야당 출입 기자인데 지금 정윤회 저격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격은 못한 일단 총이 없어서 저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하튼 그 정윤회 씨 문건 네. 파문을 좀 알아봤습니다. 필요하면 내일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비밀의 방, 네. 비밀의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누추해. 냄새도 나고, 좁고 더러워. 좋습니다. 낙서도 많고. 자, 여러분 기자들이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이렇게 열악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최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